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는 사실상 속보성 기능은 전혀 없잖아요. 소통형과 기획성 컨텐츠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좀 빠른 컨텐츠들은 트위터로, 그 다음에 기사로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팬 여러분들께 기사나 트위터가 좀 더 빨리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현재 3,096명인가 그런데 오늘 한 300명 정도 들어오신다 치면 3,300명 정도, 3,300분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네이버가 구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 기사가 좀 더 빠르게 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메인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아마야구를 소개하는데도 프로야구를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로 보게 되면, 2라운드 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2라운드 이내에 박지환, 여동건, 이상준 이 세 명의 야수, 그 다음에 외야수로서 이승민, 네 명의 야수, 이 정도는 아마 상수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네 명의 야수 정도는 상수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투수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동욱 선수, 그 다음에 손영기 선수, 이 정도가 2라운드에서 아마 빠져나가게 될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네요. 2라운드급에 빠져나갈 만한 선수가 임상현 선수, 대구 사원고등학교. 이 선수도 2라운드급에 빠질 만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청명 선수, 김태훈 선수, 홍유원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명 선수 팬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9위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아쉬워서 이 선수가 2라운드급 이내에 빠져나갈지 않을지는 공황 대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우 선수도 3라운드 이내에는 나갈 것 같은데 2라운드 이내는 어떨지 모르겠고, 팬 여러분들이 이기창 선수 얘기 말씀 많이 하시던데 박준우 선수가 이기창보다는 더 빨리 나갈 겁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래요. 이기창 선수는 이제 코로나도 걸렸었던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의 몸이 아니에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홍유원 선수하고 김태훈 선수는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요. 공은 빠른데 피지컬도 뭐 홍유원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도 좋고 공도 빠르고 그렇긴 한데 아직도 그런 원석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LG 트윈스에서 2라운드에서 8번에서 김동규 선수를 뽑았듯이 2라운드 하위 순번에서 그냥 원석형을 땡길지, 아니면은 조금 완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뒤로 밀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고 최우석 선수도 충분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승민 선수는 평가가 되게 좋아요. 2라운드 이내로 평가받고 있으면 진짜 엄청난 평가죠.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 보니까 발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어깨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평가가 좋습니다. 이상준 선수 타격 능력 말고 포수 능력도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재 이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을 몇 구단에게 문의를 해봐도 다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 구단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팀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프로야구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참고로 2라운드는 예측을 못해요.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순번 내에서 나가겠다라고만 알 수 있는 거지, 이 팀이 이 선수를 지명하겠다라는 것은 한 드래프트 일주일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2라운드에 이 팀이 지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일단 한화하고 두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1, 12번이니까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완 투수가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원래 1라운드에 황준서를 지명을 하는 거였는데, 황준서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2라운드에서 자완 투수를 한 명을 지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영기하고 조동욱이 걸려 있겠죠. 당연히 걸려 있을 텐데
이제 뭐 조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영고권의 선수이기도 하고 최승용 선수를 키워낸 사례도 있으니까 충분히 아마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왼손 투수가 하나와 두산 쪽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포수 쪽에서 보면 이상준 선수,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의지 선수 다치면서 굉장히 지금 포수 쪽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박규현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최재원 선수 이후에 허인서 선수가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포수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상준 선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유찬 선수나 안재석 선수가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박지원 같은 내야수들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선수들이 당연히 최상위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가장 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내야수를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왼손 투수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NC 다이노스는 좋은 투수를 지명할 가능성이 현재로만 봤을 때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어차피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라운드 없고 2라운드 8번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LG는 어차피 리스크가 있는 선수를 뽑아야 돼요. 리스크가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투수를 뽑는다면 만약 내려오면 저는 손영기 선수 만약에 내려온다 치면 뽑아봤으면 좋겠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게 되면 저는 이승민 선수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2라운드 8번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LG 트윈스에서는 굉장히 상품성이 높은 선수잖아요. 파급력이 좋은 선수라 팬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재원 선수도 군대를 가야 되고 이주영 선수 나갔으니까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투수로 본다면 정말 가진 게 많은 선수, 제구만 어느 정도 잡히면 충분히 팀에 박명수 선수가 쓸 수 있는 선수, 손영기 선수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아 타이거스는 2라운드가 없으니까 저는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라운드에 이 선수들까지 온다면, 저는 이루수가 지금 문제잖아요. 기아가 김선민 선수의 대체자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김규성 선수가 지금 이루수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한석이나 이호준 선수 같은 선수 한번 뽑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기아 타이거스가 오게 되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호준 선수는 수비력이 좋은 선수이고 컨택 능력이 괜찮아요. 정한석 선수 같은 경우는 세칸으로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대표이면서 청소년 대표팀 대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저는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민성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요. 정민성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NC 다이노스는 1라운드 투수, 저는 2라운드도 이번엔 투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도 팬 여러분들 믿고 보셔도 돼요. 진짜 짱짱하게 뽑으세요. 정말 짱짱하게. 하나이글스는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민준하고 문현빈 진짜 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준하고 문현빈을 잘 뽑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이글스는 올해 2라운드에서 굳이 박지환, 여동건이 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두 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도윤 선수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완 투수도 빼고 그 다음에 내야수도 빼면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팀 구성을 보면 왼손 투수 아니면 포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이건 제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 예상입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내야진들이 너무 지금 노쇠화가 되고 있고, 안재석 선수가 안 되고 있고 이유차 선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야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왼손 투수와 내야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는 진짜 내야수 정말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 왼손 투수, 롯데도 왼손 투수 많이 고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 내야는 굳이
현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은 투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올 시즌 좀 화두가 지금 계속 투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 쪽은 투수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의 투수 쪽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올해 갑자기 그러니까 대통령 배에 한 열흘 정도 전에 양희란 코치님이 영입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투수 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던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